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로 고민 중. 탈모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혹은 유전 때문인가? 있긴 있지. 그 유전이니까. 우리 아들도 대학 교수인데 좀 빠져 둡다. 유전성은 전혀 없지요. 우리 아버지는 머리 많았는데. 탈모, 더 이상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성들까지 위협하는 탈모의 심각성. 다 내 머리만 보는 것 같고 자리에 앉아도 항상 뒤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탈모를 치료해준다는 민간요법과 속설들. 과연 탈모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탈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탈모에 대한 오해와 근거 없는 속설의 실체. 탈모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본다. 외모가 사회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사회 때문에 탈모로 인한 자신감 상실은 때론 극단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젊음을 숭상하는 미모관이 지금 만연해 있기 때문에 탈모에 의해서 발제선이 상승하는 것을 미모를 해치는 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탈모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당연히 생기는 걸로 받아들였는데요. 요즘에는 탈모라는 것은 하나의 분명한 질환입니다.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탈모. 하지만 최근 탈모 인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어나면서 탈모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평균 10만 개로 보통 3-4년을 주기로 났다 빠졌다를 반복한다. 과연 탈모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모발이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도 하루에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탈모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탈모가 있냐 없냐를 진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모발의 개수보다는 모발의 굵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10개의 문항을 읽고 이 중에 4개 이하에 해당되면 아직은 탈모에서 안전한 상태지만 예방해야 하고, 5개에서 8개 사이에 해당되면 탈모 초기 증상, 그리고 9개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모발은 혈지여라고 해서 혈액의 남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탈모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머리는 좀 차갑고 아래쪽은 따뜻한 게 좋은데 그 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탈모가 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는 성호르몬의 이제 관계가 제일 크고요. 이 사춘기 성호르몬은 그 자체로는 탈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발이 더 굵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변형하여서 생긴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변형된 성호르몬 DHT는 모낭을 축소시키고 심지어 모낭을 파괴하기에 이른다. 때문에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연약해져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모에 대한 속설 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아들도 대학 교수인데 좀 빠져 둡다. 조카가 많이 빠지고 대머리. 있긴 있지. 그 유전이니까. 탈모는 유전인가 혹은 속설인가? 탈모가 유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탈모가 있을 때 그 자녀에서 탈모가 나타날 확률이 30%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탈모가 없으면은 자녀한테 나타날 확률은 8%로 훨씬 줄어들거든요. 탈모는 부모님이 있으면은 나한테 나타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한 탈모는 스트레스와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도 올 수 있다는데, 이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힘든 탈모. 탈모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는 사례자의 제보. 블랙홀 제작진이 직접 만나러 가보았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들과 4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민영 씨. 방과 후 돌아온 아이들에게 과자보다는 과일을 챙겨주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인데, 그녀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해봐. 어디를? 놀이터? 놀이터 싶는 거야? 참외 놀이터. 한참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녀.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탈모가 있다 보니까 머리가 좀 이러다 보니까는 나가서 저기 하는 게 좀 약간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제작진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궁금증. 촬영하는 내내 집안에서조차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박민영 씨. 도대체 어느 정도로 탈모가 진행됐길래 집안에서조차 모자를 벗지 못하는 것일까? 모자 속에 감춰뒀던 그녀의 충격적인 머리카락. 앞쪽부터 전반적으로 머리가 휑한 상태인데다가 옆쪽 부분까지 탈모가 진행된 상태. 그녀는 언제부터 탈모증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둘째가 생기고 나서 낳고 그 다음부터 좀 빠지기 시작하다 뭉청뭉청 빠지면서 병원을 가고 싶은데 제가 또 모유수유를 하니까 또 약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수유 끝나고서 좀 애 좀 키워놓고서 그리고 병원 가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계속 이게 빠진 거예요. 탈모의 시작은 임신과 출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은 박민영 씨. 정면에서 보기에도 머리 밑이 많이 들여다 보이고. 과연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 병원 기록에서는 1기, 2기, 3기 중에 2기, 즉 중기에 해당하는 모발들이 솜털같이 변해 있고, 뒷머리는 탈모증이 잘 안 생기는 건강한 모발이 오래 유지되는 부위인데요. 이미 탈모 중기에 접어든 박민영 씨의 모발 상태. 과연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산후탈모라는 거는 임신 중에는 모발이 빠지는 성질이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안 빠지고 누적돼 있던 모발들이 분만 후에 갑자기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대부분 자연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즉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모발들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제대로 안 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이를 임신하기 전 풍성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이 매력 포인트였다는 박민영 씨. 그러나 결혼 후 임신과 출산으로 진행된 탈모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데, 차라리 원형 탈모나 같은 탈모여도 원형 탈모는 어떻게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근데 이쪽은 가리는 거는 거의 모자나 뭐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자리 잡은 탈모. 밭가루 외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집안에서의 활동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녀는 그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고통. 그녀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랫동안 탈모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왔다는 또 다른 가정을 찾아가 보았다. 달콤한 연애로 시작해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다는 올해로 12년차 부부. 그러나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닭살 커플로 지내고 있다는 정희석, 윤정씨. 연애 시절부터 탈모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지라 늘 식탁 위에는 탈모에 좋다는 반찬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그래서 블랙푸드 같은 거 신경 써서 챙겨주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검은 콩 이제 머리에 좋다고 하도 그래서 지금 이 콩나물도 검정콩 길러서 만든 콩나물이고요. 그리고 콩자반 이런 거 있고요. 심심풀이, 서리태, 검정콩 유전 안 되게 애도 먹이고. 다행히 얘는 숱이 많아요. 아직까지 안 보여요. 얘가 머리 감으면 저처럼 한 30분 있어요. 마를 정도. 괜찮더라고요. 탈모가 진행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정희석 씨. 이제 탈모와의 전쟁은 이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데, 그렇다면 남편 정희석 씨의 탈모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결혼 전 시원한 이마를 자랑했다는 정희석 씨. 그러나 결혼 후 급격히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이마는 넓은 편이었어요. 원래 넓은 편이었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좀 머리를 감거나 그럴 때 조금 느껴지더라고. 아, 조금 줄어들었네. 원인은 저는 유전이라고 생각해요. 유전. 왜냐면 저희 뭐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 할아버지, 형제분들 다
그러시니까. U자형의 유전성 탈모로 부모 형제들 모두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는 정희석 씨. 코 볼판에 달랑 하나 있잖아. 이미 여기에 머리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탈모 때문에 이렇게 뭐 불이익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예전 조선시대부터 이제 유교 사상, 장유유서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모르시거나 저를 알게 된 분들도 초기에는 오히려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원래 나이보다 좀 나이 많게 보이니까 오히려 잘해 주시면 잘해 주셨지 그런 불이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불이익은 주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주변 사람. 밖에 나갈 때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재밌다고 그러기도 하고 왜 웃기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끔은 불쾌하기도 해요. 저는. 동갑내기 부부지만 남편의 외모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한다고. 아우 부부겠어? 딱 봐도 불륜이네. 아, 왜? 그냥 가자. 좀 참아.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던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래서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갈 수밖에 없다는데. 제가 이제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이 머리카락을 뽑았을 때 그 동그란 그 방울 모근이 나오잖아요. 그게 거의 없어요. 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튼튼하게 해준다니까. TV 광고 속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준 탈모 방지 샴푸. 그에게 탈모 방지 샴푸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해온 탈모 치료법 중 하나이다. 얼굴 왜 이렇게 많이 비었어? 심하지? 장난 아닌데? 일상이 되어버린 탈모 치료를 위한 도구들. 헬로 일어나라. 진짜 났으면 좋겠다. 진짜 네? 진짜 났으면 좋겠다. 두들긴 수만큼. 두들긴 이 촉수만큼. 하지만 이들 부부에겐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데. 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머리숱도 많고 한데 우리 집안에서 이거 탈모는 이제 저로 닦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길 기도해야죠. 유전성 탈모를 아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준다는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을 아는지 11살짜리 아들도 잘 따라와 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나중에 그런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스죠. 빡빡이게 너무 싫어요. 빠지는 머리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정희석 씨 부부. 그동안 보고 들으면서 실천해보았던 탈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 과연 효과는 어땠을까? 약도 먹어봤죠. 알약 그것도 집사람이 챙겨줘서 먹어봤는데 효과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뭔가 시간이 지나서 좀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제가. 국내 탈모 인구 천만 시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탈모. 대인기피증뿐만 아니라 우울증까지 동반하여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질환 탈모. 났으면 좋겠다. 과연 이들에겐 완전한 치료법이란 없는 것일까? 그러나 기적적으로 탈모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탈모를 이겨낸 사람들. 이들의 탈모 극복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탈모로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해방되었다는 김중배 씨. 뭐 반대머리라고 보면 돼요. 반대머리. 뭐 빗을 것도 거의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85% 정도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뻥 뚫려져 없죠? 아, 여기 본인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작년 사진인데 없죠? 이게 머리가 휑하니까 포토샵으로 머리가 많게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고치게 되죠, 사진을. 이것도 살짝 고친 사진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탈모가 진행되니까 포토샵으로 여기 머리 숱을 갖다 좀 붙인 거죠. 직업상 우리 검도니까 머리를 치니까 사진을 찍으면 머리가 휑하니까 머리가 다 어디 갔냐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은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머리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면 막 괜찮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줬죠. 나아질 거라고. 탈모로부터 완벽하게 치료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아내에게 두피 마사지를 받는다는 김중배 씨. 이렇게 밝은 데서 한번 보세요. 정수리. 작년부터 서서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곳에서 보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곳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김중배 씨의 탈모 치료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기나 이런 거는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가 많이 나거나 또 개선된다고 하는 뭐 검은 콩, 검은 깨 효과가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음식물 섭취가 잘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머리가 일단 많이 났으니까 그의 탈모 극복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호두하고 해바라기 씨하고 호박 씨하고 땅콩, 아몬드 요거는 블루베리요. 요거는 검은 콩. 이렇게 머리카락이 좋다는 것들을 한데 모아 믹서에 넣고 갈아놓은 건강음료. 이 음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시는 것이 김중배 씨의 탈모 극복 첫 번째 비법. 영양적으로도 좋고 배변도 좋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머리카락이 조금 윤기가 난다 그럴까? 그리고 탈모 극복을 위한 그만의 비법이 있다는데 바로 삶아놓은 검정콩. 아예 검정콩을 삶아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먹고 그 삶은 물까지 마신다는 김중배 씨. 물이 까매요. 고소해요. 그냥 한 컵 정도 먹어요. 하루에? 네, 하루에 한 컵. 그가 탈모를 극복하게 된 비법은 검정콩일까? 과연 검정콩에는 탈모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 검정콩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정콩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모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법으로 탈모를 치유했다는 사람들. 이것을 사용한 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숱이 많아졌다는데 그것은 바로 멍게로 만든 샴푸. 과연 멍게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일까? 멍게로 탈모가 개선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멍게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통에서 멍게 껍질은 끊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에 멍게 껍질 속에 말모를 촉진하고 탈모를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활용하기 쉽게 샴푸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갖가지 탈모를 치료해준다는 속설. 사람보다 더 민감한 피부를 가진 애완견을 위한 애견 샴푸. 이 샴푸를 사용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우리가 뭐 고양이 삶아 먹으면 관절에 좋다 이런 속설이 있듯이 좀 연상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탈모라는 게 갑자기 나빠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오늘하고 내일의 상태는 똑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치료를 함으로써 기분상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물구나무를 서면 머리 쪽 혈액순환이 좋아져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물구나무를 서게 되면 이제 머리 쪽 혈액순환은 좀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그 직접적으로 발모시키는 작용은 없고요.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머리 쪽으로 혈류가 너무 많이 갔을 때 위험할 수 있고 탈모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탈모를 치료해준다는 속설들, 블랙홀에서 직접 검증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실험, 빗으로 자극을 주면 머리털이 빨리 자란다. 과연 사실일까? 빗으로 자극을 주고 두피를 관찰해보았는데 특별한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빗으로 자극을 했을 때 우리 모낭이 위치한 부분은 피부로부터 4 내지 5mm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으로 자극을 준다. 탈모 치료에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험, 소금으로 머리 문지르기. 소금으로 머리를 문지르면 탈모 예방에 좋다? 소금으로 머리를 문지른 후 두피 상태를 관찰해본 결과 각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지루 피부염에서 과다한 피지를 제거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모 치료까지는 하지는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 머리를 감은 뒤 마지막에 녹찬물로 헹구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그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남성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도 있다고 밝혀져 있지만 그 모공을 축소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지성 두피의 경우 녹차물로 이제 머리를 감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 그렇다면 탈모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탈모는 일단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음식 자체도 열을 조장할 수 있는 맵고 짠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드신다면 안에서 산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피 또한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모에 대한 수많은 속설들과 자신만의 비법으로 탈모를 극복한 사람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한 탈모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하지만 탈모는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임을 알아야 한다. 최고의 명약이라 주목받고 있는 웃음. 자연스러운 웃음뿐 아니라 웃는 흉내만 내도 약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제 웃음과 똑같은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억지로 웃고 또 웃어라? 말기암도 웃음으로 치유했다. 웃음으로써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어야 삶이. 강요된 웃음. 그 인위적 웃음 속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인간은 50만 번 웃고 웃기 위해 무려 250여 개의 근육을 사용한다고? 하루 15초 이상 웃는다면 평균 8년 이상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데 과연 웃음 하나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할까? 웃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쁨이나 행복에 대한 인간의 어떤 신체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해서 나쁜 사람은 없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기쁘면은 이제 기가 이완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천연 엔돌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그런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복을 느끼어 크게 웃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즉각적으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각종 이로운 호르몬들을 분비한다는데 웃음, 좋은 것은 알지만 웃을 일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잠잘 때 쓰는 시간은 28년. 그러나 웃음에 쓰는 시간은 고작 46일. 결국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제작진은 뇌파 검사를 실시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갱년기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실험 참가자. 우울증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순간순간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좀
기복이 좀 심하다 그럴까요? 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참았는데 요즘은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실험 참가자. 과연 그녀의 현재 뇌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실험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뇌에서 내보내는 뇌파도 달라진다는데, 요 그래프는 일단은 평균이 요 가운데 선인데 평균보다 조금 이제 낮은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뇌파상에서도 이제 조금 이완보다는 좀 긴장이 조금 되어 있는 그런 뇌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실험 참가자에게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자연스럽게 웃게 해보았다. 한참을 웃은 실험 참가자. 그녀의 행복감은 과연 뇌파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완이 되는 뇌파가 아까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는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긴장이 좀 더 풀리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거를 반영하는 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웃을 때의 뇌파에서 행복감을 알 수 있는 뇌파 알파파 수치가 확연히 높아졌는데, 강제로 웃는 웃음도 뇌는 행복을 느낀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 웃을 때처럼 실험자에게 큰 소리를 내어보게 했다. 또한 얼굴 표정도 진짜 웃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게 해보았다. 강제로 웃게 해놓은 억지 웃음도 자연스러운 웃음만큼 실험자의 뇌파를 변화시킬까? 요 이제 인위적으로 웃고 난 다음에 이제 뇌파인데요.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웃어도 즐거워서 웃는 것과 이제 비슷한 부분에 뇌에서는 활성이 일어납니다. 자연적 웃음과 강제적 웃음 모두에서 변화를 가져온 실험자의 뇌파. 우리 뇌는 강제 웃음에도 행복을 느끼는 걸까?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제 웃음과 똑같은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냥 웃는 이 행위 자체가 트립토판을 분비하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로서 세로토닌이 나와주어야만이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 웃고 싶다, 웃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Size for one. 운동을 하면서 웃는다? 세계적으로 웃음 요가라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제작진은 웃음 요가를 한국식으로 변형한 곳을 찾아가 보았다. 이 상태에서 다리하고 손을 동시에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가 강력하게 근력이 강화되면서 요가 자세를 하고 웃기만 하면 끝? 정말 웃음 요가만의 효과가 따로 있는 것일까? 운동처럼 이렇게 호흡하고 운동하고 웃고 이 웃음 요가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운동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죠. 웃음의 호흡법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즉석에서 운동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웃음 요가 참가자들. 물체를 끌어올리는 손의 힘, 악력을 직접 측정해 보이는 웃음 요가 참가자들. 웃음 요가를 하고 난 후 세 사람의 악력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다리. 자, 몸의 균형을 잡으시고. 둘, 셋! 요가 동작 사이사이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억지 웃음을 웃는 웃음 요가. 과연 웃음 요가 후 참가자들의 악력에 변화가 있을까? 큰 소리로 웃으며 다시 악력을 측정해 보이는 참가자들. 과연 웃음 요가 후 악력 변화는? 그들의 말대로 세 사람 모두 악력이 크게 증가했는데, 웃음으로 운동뿐 아니라 다이어트까지 한다? To do something different. I'm not going to go do the same old, which diet shall I choose? I wonder if maybe if I could figure out how to use laughter to lose my weight. 불과 5개월 동안 15kg을 감량했다는 그녀. 그녀가 말하는 다이어트의 비법은 오로지 웃음이라는데, 제작진은 웃음만으로 다이어트 중이라는 참가자들을 찾아가 보았다. 과연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질까? 아싸! 오예! 으쌰!
웃음 다이어트가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억압된 거 아니라요. 금지된 다이어트가 아니라요. 마음껏 웃고 실컷 스트레스를 푸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웃음 운동, 상상 줄넘기, 웃음 상상 줄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줄넘기 하나 없이 오로지 상상과 웃음만으로 가능하다는 웃음 다이어트. 정말 참가자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몇 킬로 빼보셨어요? 한 4kg 정도? 배가 이렇게, 예. 완전히 한 임신 한 7, 8개월? 라인이 없었어요. 갈비뼈도 안 보이고요. 근데 지금 갈비뼈도 잡히고요. 이 라인이 생겼어요. 이렇게 빵빵했었는데. 웃기만 해서 살을 뺐다? 과연 웃음만으로 살이 빠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웃음의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평상시에 그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운동은 잘 안 해요. 많이 웃으세요, 평상시에? 뭐 재밌는 일 있을 때는 많이 웃죠. 그렇다면 웃음의 운동량은 어떻게 측정되어지는 것일까? 실험자의 심전도와 심박수, 산소 호흡량을 동시에 측정. 정확한 웃음의 운동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데, 운동 부하 검사라 그래가지고 사실 운동 중에 이 사람의 어떤 심박수, 심장 뛰는 박동수, 그다음에 산소 섭취량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운동 중에 얼마나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달리기 할 때 소모되는 운동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다음은 웃음의 운동량을 측정했다. 과연 달리기와 웃음의 운동량은? 신이 우리 몸에 내린 선물 웃음. 웃을 일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으려는 사람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제 웃음과 똑같은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억지 웃음, 가짜 웃음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데, 가짜 웃음에도 행복해지는 뇌의 놀라운 현상. 단순한 운동보다 웃음이 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운동량 전격 비교. 10분간 달리기와 10분간 웃기. 과연 그 결과는? 웃음은 안정시에 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이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실제 우리가 활동하는 거에 비교를 하자면 체조라든지 천천히 걷는 정도의 칼로리 소모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보다 무려 3배! 큰 소리로 웃는 것만으로도 많은 운동량이 소모되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체내 ATP 소모예요. 세로토닌이 우리 그 시상하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분비가 된다면, 그때는 소위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웃음이 지켜지는, 우울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역으로 세로토닌이 없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들이 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서 우리 체내에서 적절량이 농도가 유지가 되면은 쉽게 말해서 배고프지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울증은 물론 다이어트에서 운동까지 웃음 하나면 만병통치?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억지로 웃기도 한다는데, 정말 웃음으로 암까지 나올 수 있는 걸까? 서울 송파구 제작진은 한 사례자를 만났다. 평범한 중년의 주부로 보이는 사례자. 그런데 모자를 벗은 그녀, 머리카락이 없었다. 현재 그녀는 폐암 말기 투병 중이라는데, 집에서는 약간 머리가 없으면 추워가지고요. 머리가 추워요. 이게 몸이 좀 많이 냉해져서 그런지 추워서 집에서는 이렇게. 그녀는 언제부터 폐암을 알아온 것일까? 그 당시 건강검진 했을 땐 약간 폐질환으로 나와서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5월에 큰 병원에 가서 5월 31일, 그해 5월 31일에
폐암 말기 진단 받았어요. 2년째 폐암 투병 중이라는 사례자. 그러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은 건강한 여느 주부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 현혁아, 밥 먹자. 말기암 투병 중이라기엔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사례자. 앉아. 심지어 그녀의 아들조차 처음엔 엄마의 암 투병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병에 걸렸다 말하기 전까지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평상시 그냥 엄마인 줄 알고. 네,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폐에서 시작된 암이 뇌까지 퍼졌다는데 그런 그녀가 갑자기 장난스런 가면을 쓴 채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한다.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폐에. 그러니까 폐는 이렇게 웃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호흡조차 쉽지 않다는 폐암과 투병 중인 사례자.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신이 2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 것은 모두 억지로라도 웃는 웃음덕이라고 하는데 폐에는 종양 크기가 3.4, 뇌에는 2cm 있는 그 크기가 웃음 치료를 계속하면서 지금도 변동 없이 똑같아요. 웃음 덕에 암세포가 그대로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에 다녀온 병원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녀 말대로 암세포의 크기가 그대로였는데 정말 웃음이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은 것일까? 폐암 투병 2년째인 사례자. 현재 그녀의 폐는 어떤 상태일까? 먼저 엑스레이를 통해 그녀의 폐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1년 전에 그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요 좌측 폐에 암 세포가 보이고 있어요. 요번에 찍으신 엑스레이는요, 그때 그 종괴는 그대로 보이면서 폐 양쪽 폐 전반적으로 암 세포들이 지금 쭉 퍼져 있는. 이거는 말 그대로 말기죠. 지금 그 병 자체가 진행한 거에 비해서 우리 그 환자분 지금 전반적인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례자가 매주 찾는다는 경기도의 한 병원. 항암 치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폐암과 투병 중이란 사례자. 매주 목요일 날 치매 어르신들 웃음 강의가 있어서 왔어요. 집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로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내가 눈 떠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 더 아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억지 웃음으로도 웃을 때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례자. 일이 없어요? 여기나 와야지 웃어요? 입을 쭉 찢으면서 박수. 시작!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엄청 하하호호 시간을 기다리면 그녀가 생각하는 웃음의 효과는 무엇일까? 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암하고의 싸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감시켜가면서 스스로 되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죠. 네. 즐거우니까요. 실제로 이 시간이 즐겁고 하고 나면 저도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반팔을 입어도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폐암 말기 시한부의 사례자. 그녀는 웃음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2개월 시한부에서 2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 그녀의 말대로 정말 웃음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 암 치료의 이제 핵심은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이렇게 웃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음이 또 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면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시는 분들이 웃지 않으시는 분들보다 암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시는 겁니다.
암을 웃음으로 극복했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보았다. 누구세요? 예, 블랙홀 제작팀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기 직장암을 이겨냈다는 사례자. 촬영, 그다음에 CT, 뼈 영상 검사 뭐 다 검사를 해봤지만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다고, 전이 된 것도 없이 괜찮다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이 없어진 건가요? 그래도 이미 이제 암이 사라졌다고 봐야죠. 평소 술과 담배를 좋아했던 사례자는 어느 날 찾아온 복통과 함께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고 한다. 장염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던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심각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례자의 몸에 암이 너무 커진 상태. 직장암 3기 말 내지 4기 초라고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4기 들어가면 이제 말기암이고, 3기 말도 이미 임파선이나 임푸절을 전이가 됐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암 말기라는 엄청난 진단 앞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역시 가족. 아내 역시 사례자가 희망을 버리게 될까 가장 두려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열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열었을 때 그냥 방에서, 술방에서 덮고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덮고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마지막일 수 있구나 하게 된 거였으니까. 여보다 어때? 절망의 끝에서 부부가 찾은 것은 억지로라도 웃을 때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웃음 덕분일까 다행히 사례자의 암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한다. 투병 기간을 제외하고 사례자가 줄곧 일해왔다는 우체국. 말기암을 떨쳐낸 사례자에게서 동료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는데, 평상시에는 어떠세요? 평상시요? 많이 웃고 살죠. 많이 웃으려고 하고, 원래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또 뭐 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이게 지금 저한테 온 편지네. 이게 팬레터. 웃음으로 말기암을 이겨내고 행복을 배달한다.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격려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격려 편지를 모두 간직하고 있다는 사례자. 그는 이 사랑 또한 웃음 덕분이라는데, 하루에 15분 이상 웃을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웃는다는 사례자. 그의 암이 재발하지 않는 건 역시 모두 웃음 덕분일까? 왜 다리 아프셔? 아이고, 허리하고 다리하고 아프면 허리 다리가 안 아픈데 하루 치매 예방에도 좋고 3번 이상은 15초 이상 길게 웃어줘야 좋은데, 배에 힘을 주고 관절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관략근에 힘을 주고. 우편물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고 싶다는 사례자. 고마워. 건강하고 수고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욕구체. 이게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 사례자가 직접 체험했다는 웃음의 힘. 그는 정말 웃음 때문에 암이 치유된 것일까? 억지로 웃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우선은 기분이 상승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할 때도 웃고 말할 때도 웃고 웃을 일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례자. 앞으로 계속 웃으실 건가요? 아, 웃어야죠. 죽을 때까지 웃다가 죽을 겁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기쁨이나 행복을 우리 신체적 표현으로 하는 그런 어떤 도구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도를 지나치는, 도를 넘어서는 그런 과한 웃음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산딸 말기가 된 임산부라든지 기타 선천적으로 이렇게 유전적으로 질병이 생겼던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서 웃는 것인가? 억지로라도 웃으니 좋은 것인가? 웃음으로 운동도 하고 웃음으로 살도 뺀다는 그들. 삶에 대한 열망과 믿음, 그 강렬한 희망이 웃음이 되었던 건 아닐까?